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훈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제26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안,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안, 양구군 학생통합교통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40년 양구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양구군 경관 형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양구군 농업인수당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 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구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공, 민간 분야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사업의 보고 등 제도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공모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는 공모사업과 공모사업의 관리, 추진, 협조, 지원 부서에 대한 정의를 통해 공모사업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 공모사업의 집행,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3조는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공모사업의 파악 및 업무 협조,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추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각 부서장은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 타당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중복 또는 과잉 투자 사업 여부,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재정 협의,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응모 여부를 주의받아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는 공모사업 신청 전 또는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여 공모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 대상과 규모, 보고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양구군 공모사업관리조례에 대하여
재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셨기에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와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국은 공무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신철우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지원이 되지 않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는 난임 부부 및 시술 방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침에 대한 정의를 통해 법적 지원 근거 및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대상의 요건과 지원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와 지원액 그리고 지원 시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양국은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국은 학생통합교통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양국은 학생통합교통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관내 유초, 중, 고등학생들의 통합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당초 대중교통 이용 지역 학생에서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km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지원 내용을 현실화하여 당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서 간선교통이 미비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버스 등 대중교통과 EA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행 축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 잠깐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남 의원입니다. 이게 바뀐 게 3km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버스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시간대에 못 맞춰가지고 갈 경우 3km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학교 그 거리가 도로로 기준해서 3km가 이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아니면 그 밖에 뭐 차량을 이용하든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씀. 예전에는 그 버스 시간표 안 맞아서 네.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차량 뭐 이런 걸 해서 학교 가고 오고 그랬는데 매번 이제 얼명이라든가 뭐 이쪽 이 버스가 하루에 한 2번밖에 안 가는지요. 이런 지역 학생들이 좀 되게 곤란했는데 이게 다 해당이 되겠네요. 예, 해당이 됩니다. 다 그 지원 모두 그래서 그 대중교통 EA 그 기존 조례안에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실제 교통에서 좀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런 지원 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요? 그 저희가 지원 방법은 이제 그 학기 초에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게 그 어떤 통학에 필요한 그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아직 학교하고 좀 협의는 해야 됩니다만은 학교에서 그 수업 일수라든가 그런 걸 이제 해서 그걸 판단해서 이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국은 학생통학교통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롱식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의 변동분안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분지 DMZ 펀치벌 지방정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DMZ 자생식물원, 야생의밭, 둘레길 등 천혜 지리적 특성과 생태적 특성을 활용한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세계 유일의 명품 정원을 추진하고자 해안면 의율이 116번지 외 95필지 23만 581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15억 6,58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안면 정수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해안면 정수장 부지 확보로 마을 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해안면 만들이 1987-1번지 외 5필지 3,159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1,69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공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동식입니다. 양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에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안 2조 구성에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어 정비 및 문구 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 요구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 요인 발생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국은 공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양국군의 공용 차량을 양국 국민의 공익 목적 활동으로 지원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와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는 공용차량, 업무담당부서, 차량관리부서, 이용자 등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5조, 6조는 차량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7조는 이용자 등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 요구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 측에서 미천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국은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신철우 의원입니다. 공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용 차량을 공익활동에 지원해 준다. 요청한 쪽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버스일 것 같아요. 양국은. 네, 저희도 버스. 그렇게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예. 우리 양국은 버스가 1년에 한 30일 이상 운행을 하나요? 지금 작년에 이렇게 안 됐어. 작년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됐었고요. 예. 2019년도 18년도는 그 정도 이상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어떤 단체의 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인근 시군에도 뭐 제정이 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규정을 정해서 또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주차시켜 있는 차를 어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단체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활용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업계가 힘들어하는데 이런 반대급부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도 의견이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 저희가 그 인근 시군에 해서 요 조례가 제정 다음에 예. 여튼 신청해서 운행 횟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작년에는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전에는 연 한 2, 3회 정도 이렇게 좀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신청했을 때 그 어떤 시기나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또 우리 양구군에 계시는 어떤 운수업계 그 어떤 상황을 봐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적절히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군청 버스가 있었어도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 이런 조례를 제정이 된 이후에 어느 단체에서 그 버스를 이용하더라. 그럼 우리도 그걸 한번 요청해보자 해가지고 많은 그 지원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또 어떤 그 순서를 정하는 것도 참 어려울 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사는 저희 따라가야 되죠. 공무원이 같이 탑승하고 저희 네. 기사가 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시군에 저희가 쭉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외에 2015년도에 정선을 시작으로 해서 좀 8개 시군이 운행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의원님 걱정한 대로에 대한 큰 문제는 아직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효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예. 우리 그제 이 공영 차량 운영을 단체나 예. 뭐 이런 데로만 꼭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그 외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외고에서 학생들이 각 그 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이렇게 영어 같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럴 때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불편해서 학교에서 원해도 학생이 일단 나가지를 못한다는 그런 예.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편의도 좀 제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그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생활지원과 협조해서요. 저희가 네. 지원 가능하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학생은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또 예. 초등학교까지 데려왔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공용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그 관내의 초등학생들 그 영어나 뭐 일어 같은 거 이런 외국어를 좀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 공용 차량 이용이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장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예. 보니까 그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신다는데 혹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날짜가 뭐 1일이라든가 2일, 3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날짜까지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조례. 왜냐면 저희가 보니까 세미라든가 이런 거 갔을 때 현재 견학가고 이럴 때 1일짜리 있고 2박 3일짜리 있고 이러세요. 예, 예, 그런 게 예. 제한이 되는지, 아니면 아니요, 지금 저희가 조례에 보면은요, 예. 뭐 하루만 된다, 이틀만 된다, 살면 된다는 그런 저희가 규정은 없습니다. 제한 규정. 그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적으로 해서 국민들 위해서도 사용을 낼 때는 날짜에 상관없이 저희가 지원 가능한 걸로 제가 이 조례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렬 의원입니다. 지금 사조에 보면 10일 전까지 사업보다 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신청서가. 예. 하지만 6조에 보면은 배차 승인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 승인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7일 전까지 차량 관리 부서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예, 예. 이거를 취소하게 되면은 예. 일정을 잡아놓고 취소가 됐을 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뭐 관광철 같은 경우는 예, 예. 버스 업계에 배차 잡기도 힘든 그런 부분은 생길 텐데 이게 좀 약간 그래 저희가 요거는 이제 운영을 해 가면서요. 7일 전까지 차량 관리 부서 제출하면요. 예. 저희가 지원 가능 여부를
바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임박해서 이거 아, 예, 취소가 예. 된다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조례가 좀 약간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7일 전에 이게 취소가 된다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배차 신청서를 차량 예. 이용 7일 전까지 차량 관리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 배차 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이게 불가능한 배차 신청이 10일 전인데 예, 너무 예. 임박해가지고 취소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취소가 됐을 시.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배차 승인을 한 경우에 예. 아직 운영을 안 네, 해봤지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아마 천재지변이라든가 수해가 났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저희가 배차 신청해서 승인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배차를 안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례에다 꼭 집어넣어서 이거 항을 넣어야 되나? 아, 근데 그러니까 배차 승인을 한 다음에 혹시나 하는 어떤 예.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가 좀 염려가 돼서 저희가 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공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규입니다. 양국은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상의 종류, 공적심사위원회, 포상 대상의 전자적 관리 등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포상 운영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하게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에서는 붙여 쓴 양국은 포상조례를 양국은 포상조례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본문 중 감사장을 감사장 및 공업장으로 공업장 규성을 신설하였고,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목 감사장과 같은 조 제목 외 부분 감사장을 감사장 및 공업장으로 하였고,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제7조의 3 향토 주인상, 향토 일꾼상 선발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 제2항에서는 공직심사위원회 간사를 자치행정 담당에서 포상 업무 담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는 포상대장에 대해서 상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지 1호 내지 5에서는 포상 및 공적조서 양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 개정으로 양국은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 등 15개의 조례 중 붙여 쓴 양국은 포상 조례를 양국은 포상 조례로 띄어쓰기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 변경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양국은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원조례의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장부어, 띄어쓰기 등 문구 조정으로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7조 중 문장부어, 띄어쓰기, 문구 수정을 하였고 안 제4조 2항의 지역위기 대응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구 군생활 추억의 사진 공모전 지상금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표 관계방면들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양국은 군장병 강화운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의군법 제14조에 따른 양국은 방위협의회, 민방위본법 제7조에 따른 양국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의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 2항에 따른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법 제14조 3 제2항에 따른 양국은 방위협의회, 민방위법 제7조 1항에 따른 양국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3조에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통합행에 따른 심의사항을 6호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호 지역민방위 업무에 관한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 대비표 관계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40년 양국은 기본 계의간 의견 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양국은 경관 형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2040 양구 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2020년 양구 군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가 만료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재검토에 의한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아울러 저성장 시대도로와 춘천 속초 고속철도 국방계획 2.0 등 외부 여건 변화 그리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내적 여건 변화 그리고 주민의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 양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1조에 따라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군의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름입니다. 이번 군 기본계획은 양구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면적은 강원도고시에 따른 661.815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목표 연도는 2040년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 경위는 2019년부터 기초조사와 목표 설정, 지표 설정, 공간 구산 등을 거쳐서 2020년 주민참여단 회의를 3회 운영하였고 전문가로 인한 길잡이 지원단 회의를 2회 운영했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양구군 기본계획 내용으로는 목표연도 2040년 계획 인구를 3만 5천 명으로 목표를 하였고요. 주요 내용상으로는 기초조사와 현황 분석을 통하고 미대상 및 추진 전략을 설정해 놓고 각종 지표 설정과 공간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도심 및 주거 환경 계획의 기본 계획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7년 3월 현재 양구군 관련 부서의 협의와 국토계획평가협의회 2차 회의를 현재 그 서면 회의로 추진 중에 있고 다가오는 4월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해서 국토부에 진달하고 5월에 양구군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강원도의 승인을 신청해 6월까지는 2040 양구 군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래 양구군 경관형성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위원회 단서조항인 군계획위원회의 단서조항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경관위원회 기능 및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상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에 경관위원회 기능을 경관위의 기능 및 경관심의 대상으로 변경해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정하며 안제 23조에는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보를 거쳤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 영향평가와 규제심사 해당 없고 소요비용 없어 비용 측에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해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40년 양구군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답변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 좀 보겠습니다. 그 양구군 공고제 2021-25 조례안 입법 예고가 됐는데 그 공고상 제명과 파일명은 그 일부 개정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내용은 그냥 양구 경관 형성 조례안 입법 예고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인지 개정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 기관 단축, 예고 결과 성별 영향 평가 규제 심사 이것이 해당이 없는 건지 의견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예, 의견이 없는 거고 성별 영향 평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표기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그 자료에는 해당 없음 또는 단축 협의서 붙임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예, 해당 없음이 맞겠습니다. 뒤에 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거에 그 평발과 서간 조례 개정 때 그 시행규칙 뒤에 신설항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가지고 수정 의결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조례 입법 체계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을 했고, 또 이런 거는 그 담당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걸러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의회 보고는 그 의견 청취는 단순한 절차인가요? 아니면 그 개선이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주시는 의견은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이란 그 관할 구역 내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군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참 다양하죠. 뭐 지역의 특성과 현황,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공간 구조의 설정, 토지 이용 계획, 기반 시설, 또 도심의 그 주거 환경, 환경의 보존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 녹지 방제 및 안전, 아주 다양한 게 폭넓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재정 확충 및 재원 조달에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침상 그 대기 오염에 관련된 소음, 진동, 악취, 수질, 토양 오염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 환경지표 시설 관련 그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양구 군민하면 다 알죠. 양구의 십수년간 그 국토정주항면에서 발생되는 양돈단지에서 발생되는 그 악취, 이 악취 관련된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이 군 기본 계획에 디테일하게 이제 그 저희가 재정비하거나 또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실제 실행 계획들은 군 관리 계획에서 거의 그 기준을 잡아줍니다. 여기에는 제반 여건, 양구군의 전반 여건에 대한 기본 방향을 알겠습니다. 군 관리 계획도 이 기본 계획을 지침으로 바탕으로 세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의견은 다시 그 정비를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넣는 거는 넣고 이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 공간정 범위 면적이 661.815 제곱킬로미터. 우리 뭡니까 그 통계연부상에는 706.57km로 알고 있죠. 예. 이제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가지고 한 45km 평방미터 정도가 빠져 있는데, 요 지적 불이치되는 이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통계 연보에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좀 틀리고요. 우리가 일반 현황 요거 작성할 때 좀 다른데, 저희가 이 도시계획 수립할 때 있어서의 양군 행정구역이 대상이 되는 기본계획에 해당이 되는 그 면적은 강원도 고시로 저희가 계속 그 고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적부서에서 통계를 잡아서 나오는 건데, 여기 2019년 3월 15일 날 나온 그 기준치를 여기다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661.815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양구군에서는 홈페이지에 양구의 면적은 706.57km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강원도 통계연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 이제 공간적 범위 내의 면적은 양구 전 지역에 해당되는데 661.815 평방미터, 킬로평방미터다. 이 차이는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
예, 것이라고 요게 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연보에 뭐 전체적으로 나오는 700평방킬로미터 이상하고 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적 부서로 협의를 했는데 예. 저희가 지적 부서에서 요 군기본계획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면적이 고시적인 면적밖에는 늘 수가 없어서 이 2020 군계획상에서도 700평방킬로미터는 넘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강원도 고시를 말씀하셨는데 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상 현황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료가 어디서 받게 됐는가를 명시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강원도 고시 제 2019-11호 예, 본의원이 확인해 봤는데 예. 2019-11호는 원주청 하천 기본계획 변경 고시입니다. 내용은 전혀 틀려요. 그리고 2019년 3월 15일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된 건이 10개가 있는데 예. 한 건은 고시고 9건은 공고입니다.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청회가 2월 18일에 있었죠. 예, 그리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했는데 예. 그 열람 그리고 이 신청은 2월 22일 날 올렸고 3월 3일까지 열람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기간을 정한 거죠? 저희가 자, 양국은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는 기본 계획은 공청회 후 7일간으로 돼 있어요. 28일 날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2월 25일까지 하게끔 해야 됩니다. 예, 예. 기준은 일주일이라도, 예. 이건 뭐 저희가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준에 뭐 좀 넘더라도, 예. 그거는 용인해서 했던 부분 같습니다. 저 공청회 후 7일간으로 돼 있는데 공청회가 28일 날 있었는데 18일 날 예, 있었는데 18일 날. 예. 22일 날 올렸어요. 이건 차후에는 그 규정대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 이거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우리 지형 지세를 보면은 여기 그 기초조사를 한 거에 보면은 그 권행지대라고 나와 있는데 37.2%가 우리가 그 중갓집으로 잘 알려진 대상이라는 그 농산물 가공 그 기업 있죠. 여기서는 이런 기업에서는 사실 양구를 권행지로 안 봅니다. 권행지는 600m 해발 600m 이상을 봐요. 그 양구가 한 200m로 본 양구읍이 200m로 해발 200m로 본다면은 동면의 그 높은 지역 팔랑리 그쪽 인근의 농경지가 450m고 해안도 역시 4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00m 이상 되는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뭐 평창에서는 햇빛 700이라고 700곳이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면에서도 중산간지대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쪽입니다. 수학 분석 드래트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좀 빠진 게 아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위험 요소 중에. 예, 예. 정주 여건이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 사업자도 양구에서 출퇴근,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공무원도 또 교육 공무원, 소방, 경찰 공무원도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그 계획 인구 설정에 관련돼서 그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지침상 인구 측정 방법은 상주 인구, 주간 인구로 나눠서 설정 가능하게 돼 있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구 출퇴근 직장인과 사업인들 이분들은 어떻게 주간 활동 인구로 봐야 됩니까? 일단 주소지에 따른 저희 그 인구는 이제 자연 인구로 보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다 그 유동 인구인데 주소가 양으로 되어 있으면은 예, 그거는 주간 예, 활동 그거는 인구로 예, 볼 수는 없겠죠. 예. 사회적 증가 인구로 보게 되겠습니다. 예. 그 태어나서 사망하는 그 자연적 그 생존 모형에 의한 자연적 증가 인구는 그렇다 치고 사회적 증가에 의한 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한 그 인구 증가를 그 사회적 증가 요인으로 보는데 13,438명의 인구는 어떻게 수치가 나온 건지 여기 이제 군인 인구하고 외국인도 이게 포함시켜도 되는 건가요? 예, 이것도 군인들도 저희들이 나중에 나와서 뭐 면회라든가 예. 외박이나 외출 등에 나와 있을 때 그런 인구인데 예. 요 인구들은 좀 저희들이 크게 잡은 건 없고요. 사회적 증가인 중에서 가장 크게 잡은 거는 스포츠 마케팅에 의한 선수들의 그동안 한 3년 정도의 평균 수치를 반영한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한 그 양구 방문객을 우리가 지금 3만 명을 잡았는데 주간 활동 인구 예. 요 3만 명의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가장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산출하게 된 기준이 우리 2018년부터 3년 동안 17년부터입니다. 17, 18, 19에 대한 그 스포츠 대회 선수 및 임원에 대한 방문 수를 연평균 인원으로 산정해서 반영 나온 겁니다. 그 방문객 나누기 365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인원이 그대로 전체 이제 방문객 인원에 대해서 연평균 날짜 일수로 나눠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요. 그 2017년, 18년의 그 방문객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2019년도에는 23만 2,800명이고요. 그 전지훈련으로 2만 5천 명이 왔습니다. 예.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영향으로 인해서 12만 명, 그리고 전지훈련으로 2만 3천 명.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계획으로는 26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약간의 그 신빙성이라고 할까, 뭐 과장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뭐 며칠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그 스포츠 마케팅 인구 산출이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좀 과하더라도 우리 공을 하나 더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간 활동 인구는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는가. 그리고 교육청 소속 교직원, 그리고 경찰 소방공무원, 그리고 뭐 이런 분들 인구가 어떻게 안배가 됐는지, 지금 3만 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제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네. 정부가 2019년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국토종합 그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각종 실천 계획이 나오는데 양구군에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국토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개발의 어떤 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인구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인구수는 통계청에 의한 그 인구 추정, 저희가 2040년까지 따지면 자연 인구는 사실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그거의 기준을 잡으면 저희가 앞으로 토지 이용을 좀 확대하거나 앞으로 크게 양구군 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가져가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2020 기본계획 수립할 때까지는 2010년대에 수립할 때는 전국에 있는 그 지자체가 각종 이 인구수를 무조건 확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가용 네.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국토부에서 점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그러니까 통계청 통계 숫자에 의한 자연 인구와 사회적 인구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실행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뭐 말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실행 계획이 있고 고시가 났다든가 이런 실행 계획이 담보되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회적 인구를 잡아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말씀하신 주간활동 인구도 최소한 그 스포츠 담당 체육부서에서 그동안 잡아왔던 인구에 대한, 그러니까 방문했던 방문 수에 대한 기준 정도는 저희들이 자료 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인구는 있겠지만 그 숫자가 스포츠 인구보다는 적고, 그래서 기준을 스포츠 방문 인구 수로 잡아서 주간 인구를 산출하게 된 겁니다. 네, 목표 인구 35,000명은 뭐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예, 다 같은 희망사항이고 숙제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25쪽 좀 보겠습니다. (2040년까지) 한 7,000호의 그 신규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뭐 희망사항이지만. 네, 7,000호면은 우리 해링턴 아파트가 한 단지가 예, 3만 평방미터, 한 1만 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500세대입니다. 그러면은 7,000세대면은 14개의 단지가 필요한데 이건 어디로 가죠? 그 계획은 돼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 기본계획상에서 어느 정도 계략적이라도 그럼 그 담아낼 수 있는 그릇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40년에 3만 5천 명을 잡고 거기에 따른 세대수 증가도 판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치를 담아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요 25쪽에 그 주거환경 계획의 수치하고 18쪽에 예, 생활환경 지표의 수치하고 이게 내용이 같은 건가요? 물론 예, 가구 수는 세대 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예. 이거 마친 거로 보여졌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 2025년 우리 생활환경 지표 18쪽의 인구는 2만 9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 25쪽의 주거환경계획의 인구는 25년도에 2만 8,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미처 지적해내지 못했는데 수정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안의 발주 금액이 9억이 넘죠? 예, 9억 1천만 원인가 그런 거 예, 그 정도 같은데. 됩니다. 예. 어쨌든 미래상을 선정하고 2040년 앞으로 20년 후에 양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예산, 그 사업 단위를 떠나서 진짜 정주역 여건을 개선하고 이제 양구의 인구가 목표인 3만 5천 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40년 양국은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권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국은 경관 형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국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건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양국은 사전 재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 영향평가 등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해서 지자체장이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국은 사전 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국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국은 농업인 수당 지원조례 일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국은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국은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건순입니다. 먼저 양국은 농업인 수당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제정되었던 양국은 농업인 수당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목을 변경하였는데 기존 양국은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양국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농어업인의 책무,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 제외 대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지급 신청 및 확정, 이의 신청안 등 안 12조에 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 추계로는 저희가 3,000명 농업 경영인이 지금 이제 3,070명 정도 되는데 3,000명 기준 했을 때 연간 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에는 예산 17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은 당분간은 점차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입법 예고는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이 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국은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양국은 귀농인 지원조례의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귀농인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인의 정의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이주한다는 문구를 삭제를 하였고 지원 대상에서 주민등록을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하여 중앙정부 지원 기준에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귀농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귀농인 이사 비용 지원, 귀농귀촌 홈스테이 지원,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교육,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사용료 감면 등 5개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로는 연간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입법 예고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1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국은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해, 기상이변,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7조에 재해나 기상이변,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1월 20일까지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혜 의원입니다. 먼저 양국은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그게 좀 바뀌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990평방미터로 저번에 작년에 지급했는데 1650평방미터로 바뀌면서 한 170명 정도 되죠. 저희가 이제 단순 통계로는 이제 300평에서 500평 사이가 한 180여 명 정도, 이제 단순 면적만 가지고 봤을 때 18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이분들에 대한 구제 조건은 없는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경영체 등록돼 있는 면적만 가지고 산정해 봤을 때 그렇고, 실질적으로 300평, 그러니까 500평 미만 경작을 하더라도 하우스나 그다음에 과수, 축사 이런 부분을 하는 건 하우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0평 이상이 있으면 이제 지원 대상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 180여 명 중에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상당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판단이 되고, 또 여기서 못 받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외 대상 중에 직장, 그러니까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과 생계를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이제 직장 가입자인 사람, 이런 경우가 주로 이제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통해서 뭔가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인이라면 대부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제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이 180 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외 대상이 나올 수 있고, 또 도에서도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는 어떤 농업이 어떤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이 기준은 지금 이제 저희 조례나 시행 규칙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제 조례상에 기타 도에서 이제 정한 지침에 따라서 면적 제한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김기호 도의원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도에서도 뭔가 1차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한 이후에 이제 도에서는 예산이 좀 남을 것으로 아마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못 받는 300평에서 500평 사이에 수당을 못 받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 5월 이후에 아마 검토가 좀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구두사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500평 미만 축산도 말씀하셨는데, 축산, 우사를 하신 분들은 여기 상관이 없잖아요. 수당하고. 예, 그거는 아마 이제 마리수나 뭐 이런 규모에 따라서 좀 이제
이제 제외되거나 지급 대상이 이제 구분이 될 텐데 지금 이제 단순 면적으로 봐서 300평 중에 500평 미만이라도 이제 하우스 예를 들면 100평 이상만 있으면 또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준해 보면 축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축산농가는 여기 농업시설에서 제외가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축산농업에 등록이 돼 있으면 이 면적과 상관없이도 제외되는 게 아닌가 해서. 아, 그건 아닙니다. 축산농가가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리수에 대해서 제외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축산농가 자체를 제외시킨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지침상에 내려온 거는 다른 일반 농지에 이제 어떤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순수하게 축산만 하는 경우는 저희가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농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축산하시는 분들이 축산과 일반 작물 재배하는 농업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거의 대부분이 복합 농업이기 때문에 축산 뭐 일반 원에 다 하시더라고요. 예. 전문적인 축산농가 아니면은 다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거의 그렇게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양국은 농업인 및 농업인 관리단체 육성 지원조례인데요. 이게 재기상이변 저혈병이 발생됐을 경우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말한다 했는데 이게 전년도처럼 코로나와 그 긴 장마에 의해서 농작물이 그 피해를 많이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작년도에 어떤 이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 이게 이제 국가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재해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그런 게 인정이 좀 안 돼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피해에 대한 지원을 못 받거나 할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제가 그 센터에서 회의 때 말씀했지만 그 전년도에 그 수도양 농가 그 건조를 지원할 때요. 저희가 양구군에서 9천만 원하고 조합에서 1,000만 원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표기상 농업 건조를 지원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런 센터에서 해서 피해 보신 분들한테 혜택이 들어가는데 정작 농협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서 양구군의 그 센터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센터가 하고 명의는 농협이 치더가듯이 앞으로 그 표기상 문제 그 통장에 입금할 때 뭐 센터에서 했으면 그 명을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그 하시다 보니까 농협 벼 건조로 지원 얼마 딱 찍히니까 농업인들이 아 이거 농협에서 지원해주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게 아니고 그 센터에서 지원을 했을 뿐인데 표기를 잘못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세계과 같이 공유를 해서 앞으로 그 지원 부분에 대한 거를 또 홍보나 또는 이제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좀 세심하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그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정부 개정안 5조 관련된 그 조문에 관련돼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 1호에 보면은 우리 그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이 도의 조례를 따서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이란지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 아무리 도하고 양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좀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거?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자체 조례는 이제 이렇게 안 돼 있었고 그냥 양구군만 이제 해당이 되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상당히 좀 항의도 이제 뭐 이의제기도 하고 막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도의 입장은 뭐냐면 강원도 내에서 주소를 도 내에서 타시군으로 옮기더라도 어느 한 군데선 줘야 된다 이런 입장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이거는
바꾸면 안 된다. 이게 도에서 이건- 봤을 땐 당연히 강원도에 주소를 둔 게 맞죠. 예, 근데 예. 강원도의 주민등록상 강원도에 주소를 둬야 하고 양구에 거주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청 시점에 주소를 둔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도에서도 그 시군별로 이제 신청받는 시기라든가 지급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시기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주소 이동이 주소 이동이 그 사이에 이루어지면 이게 양쪽에 누락될까봐 이제 이런 문구를 좀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양구의 주소를 신청 시점에서는 있다가도 지급 시점에 가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실무진에서 이제 딴 시간으로 갔으니까 우리는 안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들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많이 이의를 제기를 했었는데 더 입장은 어쨌든 강원도 내에서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 주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에 있으면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방침을 가지고 한 거라서 저희 의견 부득이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국은 농업인수당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국은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국은 농업인 및 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 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양구군 방산면 현리 187번지에 조성된 양구벌꿀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위치를, 안 제4조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관리 위탁 및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관계 법령은 부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 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